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누죠? 저한테는 나누지 마시고 여기 이거 보고 계시는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유희 노무사님. 네, 민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자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마스크 끼고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슈 없는지 자체 검사한 다음에 지금 착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온도 검사도 다 했고요.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 시대에 돌입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경제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근로 이슈 중에 하나가 유연근로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출퇴근 밀리는 시간을 피해서 유연근로 시간을 확정한다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람이 덜 붐비고 주말 근무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말은 사실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킥보드를 샀습니다. 요새 그래서 킥보드가 되게 잘 팔린대요. 1인 모빌리티니까.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거 대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여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요새 장사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대중교통이 1시간 단축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불편해요. 제가 야근하다가 중간에 뭐 일어나서 집 가려고 하면 차가 끊겨요. 그래서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샀어요. 뭐 그거는 그냥 제가 얻어 걸린 거고 껴 맞춘 거고 사실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하. 다시 돌아와서 네.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무사님, 유연근로제가 뭡니까? 유연근로제는 유연하게 근로를 하는 거죠. 와우. 저번에 내가 사행시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 범상치 않은 표현이 참 우리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되게 뭐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유연하게 근로를 한다.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우리가 대부분 일을 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출퇴근 시간대로 우리가 뭐 기본급을 산정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이나 뭐 야간근로수당, 그렇죠. 그다음에 휴일근로수당이 정해진다라고 보면요, 유연근무제는 약간 그런 틀에 박힌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약간 유연하게 나의 컨디션에 맞게,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컨디션에 맞게 변경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지와 내용, 의미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하려면 기본급에 대한 뭐 정의도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책정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스타트업들은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오늘부터 유연근무제를 하겠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후에 그것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이것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경우에 분란이라고보다 죄송합니다. 논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실 때는 취업규칙을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고 어떠한 식의 유연근무제를 우리 회사에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아까 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취업 규칙에 대해서는 다룬 바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이미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긴가 여기 위에 여기 기존의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연근로제를 그럼 실제로 실행할 때 고용노동청에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취업규칙 자체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회사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한다, 할 거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유연근로제의 뭐 적용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유연근로제 약간 유형 먼저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로제, 그 다음에 원격근로제, 재량근로제,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제 뭐 이런 것들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취업규칙에 해놓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 근로자 대표를 한 명 선임을 해가지고 그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대표자 1명 근로자가 세워져야 되는 아니요. 취업규칙은 상관없었나요? 처음에 제가 복습을 제대로 못했네요. 네. 그때 근로자 대표 있지 않았나? 근로자 대표는 아니고요. 취업규칙을 할 때는 근로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만약에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노조가 과반수가 넘는다. 그럼 노조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은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과반수 이상이 취업규칙을 보고 이걸 봤다. 혹은 좀 이게 변경이 되면은 변경되는 내용을 내가 봤다, 동의한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고 취업규칙 안에 유연근로제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으면 되고 네. 10명 이하여서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는 그냥 유연근로제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서 대표자와 함께 뭔가 합의를 이루면 되는 건가요? 10인이 안 되시는 사업장이라도 그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따로 만드셔서 어차피 우리 회사 커나갈 거잖아요. 여기서 네.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니콘 되실 거잖아요. 곧 네, 취업규칙 그렇죠.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 취업규칙 안에다가 그 유연근무제를 해놓으시고 10명 이상은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게 의무이지만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10명이 안 되는데 우리 취업규칙이 있는데 그럼 신고 못 하나요? 이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자문을 했던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네. 근로자가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취업규칙 신고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내용을 넣어놓고 그걸 고용 넘버 신고하시는 거.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네요. 예, 그렇죠. 네,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고 근로자 측과 합의하면 네. 시행이 되는 거고 혹시 이러한 유연근로제 실행에 따른 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금이나 지원제도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유연근무제 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네. 내에 그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 대표 합의했다는 합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거 하는데 취업규칙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추후에 우리가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취업규칙에 신고되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시면 된다라는 거. 어찌됐건 뭐 의미 있게 유연근로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굳이 취업규칙에 유연근로제를 안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회사가 이미 10명 넘어갈 예정도 있으실 테니까 네.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혹시 요건만 채워지면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뭔가 경쟁이 있어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노동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걸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유연근무제별로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1회 우리가 다 뭐 주 5일을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 3회 이상, 그다음 1,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데요. 최대 한 520만 원 정도 1년에? 한 사람? 예,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큰 금액인데요. 그 정도면 그건 당연히 유연근로제를 하시는 회사들은 지원금까지 고려해서 네. 문서화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유연근로제를 그러면 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유연근로제를 하다 보면 같이 부대끼는 시간도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물론 결과적으로 받긴 하겠지만 되게 그 시기에 맞게 의미 있게 이 내용들을 적시의 리뷰나 모니터링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좀 달라질 걸로 그냥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뭐 이슈나 고민은 없나요? 우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시차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출퇴근 시간이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괜찮고 거기는 그냥 단순 출퇴근 시간만 바뀌다. 어떤 근로제 시차 출퇴근제와 그다음에 선택근로제 약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네. 드리면요.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내 마음대로 정해져 있지만 다만 의무 시간대가 있어요. 왜냐면 다 같이 미팅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렇죠. 시간대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선택근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차 출퇴근제는 내가 10시에 왔어요. 네. 그러면 그냥 8시간 채우고 가는 거예요. 아 처음 시간만 다른 거고 예. 그 이후부터 8시간 채우는 거고 예. 전자로 말씀드린 건 시간 자체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최소 같이 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인 예. 거네요. 그 다음에 다른 요건들 다른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량근로제나 간주근로제 네. 그다음에 재택근무제로 나눠져 있는데 재택근무제는 딱 들으면은 그렇죠. 그럼 네. 이미 워딩에서 의미가 다 있네요. 재택근무제. 있으실 텐데 나머지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간주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업직이라던가 뭐라고요? 뭐라고? 간주시간 근로제 간주 시간 근로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겠다? 간주 시간 근로제? 공부를 못하신 게 아니군요. 발음이 좀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발음이 좀 제가 못 들었나? 간주시간 근로제 간주 그렇습니다. 간주시간 근로제 이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사실 내 회사 안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따로 이제 합의서를 쓰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딱 써놓는 거죠. 8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아니면 6시간이면 6시간 뭐 일을 한다. 아니면 그 8시간보다 또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이 사람이 밖에서 뭐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냥 그 시간 일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간주시간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평가랑 이런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요. 네, 뭐 따로 회사의 인트라넷이라든가 아니면 단톡방에 내가 오늘 어디 간다, 어디 갔다, 어디 왔다 라고 해가지고요 출퇴근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일찍 갔다라고 해서 나의 근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다만 자기가 일을 정말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일찍 끝났다. 예, 그러면 그래도 8시간 일을 한 게 되는 거고요. 다만 내가 짧게 일을 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라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그 성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나의 재량하에 미쳐져 있는 거. 예. 그런 분들이 재량근로제를 사용을 하고요. 거의 그 팀장급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재량이 있어야 되면은 단순히 일개 연구원 가지고 될까요? 그 재량근무제를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금융이라던가 그 업종 제한이 예, 있나요? 업종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잘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은 연구를 함이 있어가지고 언제 뭐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연구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근로시간을 딱 책정하기 약간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약간 간주시간처럼 근로시간을 딱 정해져 놓는 거죠. 저도 거의 재량시간 근로제를 한다고 봅니다. 꿈속에서까지 저는 컨텐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가 얼마나 또 성공하고 잘 될까, 여러분들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꿈속에서까지 제가 이 재량을 가지고 항상 연구를 하고 있다는 헛소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재량근로자나 이런 경우에도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근로시간은 모두 다 지켰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나오는 퍼포먼스는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그만큼 일을 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줄어들면 성과평가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보고책에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톡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회사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요. 뭐 재량근로제, 간주시간 근로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로 성과평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사가득입니다. 제가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마무리를 멘트를 하려고 하다가 박예 농사님이 이런 좋은 정보가 있는데 감히 너가 지금 이 컨텐츠에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엄하게 꾸짖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유연근로제를 바라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화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라는 또 후단의 뭔가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정교하게 그 업종의 특성과 활동의 특성에 맞게 운영과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진짜 퇴근합니다.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박예 농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